안녕하십니까. 대간장명철학연구원 교량 이육재입니다. 저희 대성TV와 대간장명철학연구원 유튜브를 시청하여 주시고 구독하여 주시는 많은 구독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개면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선생님께서 이제 결혼 태길도 또 봐주시잖아요. 그렇죠. 결혼 태길을 할 때 궁합을 봐주시고 이제 결혼 태길을 좀 봐주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뭐 궁합은 크게 상관없이 그냥 결혼 태길도 봐주시기도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태기를 할 때 당연히 궁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궁합이란 무엇이냐 할 때 되게 궁합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없는 분들은 굉장히 그 궁합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나 무서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굉장히 열심히 사랑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꺼려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태기를 할 때 궁합을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태기를 한다 하는 것은 그냥 부적 그리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부적 그 사주 상관없이 삼재부 이렇게 삼재 관재 소멸부 이렇게 그린 것 똑같고 그냥 사주를 보고 지면 그 삼재부에 그 필요한 거를 넣어주거든요. 지금 이건 부부가 위험하다, 화합부를 넣어야 되겠다, 이런 거랑 이런 것처럼 궁합을 볼 때 서로의 성향이거든요. 성향, 정체성. A라는 사람의 정체성, B라는 사람의 정체성 이렇게 만나게 되면 거기에 만나는 성질이 나옵니다. 왜냐면 서로 낯선 사람이 만나서 연애를 했지만 연애할 때와 결혼할 때와 상황이 틀립니다. 연애는 그렇죠. 말 그대로 연애죠. 재미있죠. 결혼 같은 경우는 생활이거든요. 생활. 좋고 나쁜 걸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애하다 막상 같이 생활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경우 있습니다. 태기를 할 때는 그러한 성향을 들여서 왜 남자 쪽에서 볼 때 여자를 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분의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싫어할 수 있는 게 있고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짚어드리고 반대로 여자 쪽에서 남자를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싫은 부분이 있고 좋은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풀어드려요. 조화롭게. 서로 성향을 조화를 시켜서 설명을 쫙 해드리게 되면 그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보면 너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게 어떤 촉이나 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저는 사주만 딱 나오게 되면 그 사람 정체성을 바로 파악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이다 하고 그거를 제가 알고 아는 걸 갖다가 그냥 아는 척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립니다. 해드려서 정체성 간에 필요한 걸 조율해 드리게 되면 결혼 생활이 훨씬 수월하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태길뿐이 아니라 장명을 하러 오시면 엄마 아빠에 대한 그 정체성을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애기에게 맞는 조화로움이 있습니다. 그거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녹음을 해드리고 혹은 메모를 해가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체성을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태기를 해드리게 되면 결과가 아주 좋고 그래서 보통 결혼 태기를 하고 자녀 낳고 2세, 3세까지 계속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기를 할 때 태기만 바로 받아가는 건 큰 의미가 적고요. 정성 들인 부적이 아니라 그냥 그리는 부적을 사는 거랑 같고 태기를 할 때 궁합을 봐서 내가 조심해야 될 부분 혹은 좋은 부분, 강조해야 될 부분 이런 거를 알고 가게 되면 다툴 일이 별로 없고 만나면 안 되는 궁합들이 있어요. 그런 궁합들은 태기를 할 때 그걸 찍어준다고 해서 막 헤어지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건 때가 돼야 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상처를 드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담은 피흉축일이라 나쁜 거는 피하고 좋은 걸 택해야 되는데 태기를 하러 왔다가 막 폭탄만 나고 그런 케이스는 전혀 걱정하실 거 없고 태기를 한다 하면 궁합을 잘 봐주는 곳에서 태기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서로의 정체성을 파악을 해서 그걸 아주 알기 쉽게 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같이 봐주면서 태기라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 훨씬 더 편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 이번에 질문할 것은 아이의 태명에 관한 건데요. 네. 이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기 전에 뱃속에 있는 아이를 부를 때 부르는 이름을 태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 아이의 태명을 지을 때 좀 부모님의 사주에 맞춰서 좀 지어주는 게 좋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태명, 예명이라고 하죠.
그 예명 많이 짓죠. 그 예명이라는 건 부모님의 사랑이거든요. 사랑. 그 안에 있을 때 엄마 아빠의 사랑이 뭉쳐서 이제 태어날 아가에 대한 그렇죠. 사랑을 표시하는 게 바로 예명이고 태명인데 사실 예명이나 태명은 부모님 사주에 맞춰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을 필요 없이 그냥 생각 그 느낌대로 혹은 꿈을 꿔서 그 예명을 짓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 사랑스럽게 자라라 혹은 별처럼 자라라 해처럼 자라라 이렇게 부모님의 의사대로 편안하게 지어주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사주 고려하지 말고 태명은 그냥 예쁘게 불러주시고 다만 이제 본명을 지을 때는 태어난 연, 월, 일시를 연월 일시에 맞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시게 되면 태명의 효과와 달리 이제 이름의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명이나 태명 같은 경우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녀에 대한 그 염원이죠. 건강하고 씩씩한 아가, 예쁜 아가 이렇게 되는 염원이니까 염원을 그대로 그 담아두시면 좋겠다. 거기에 사주가 들어간다 뭐 이런 거는 복잡해지고 또 태명에 그 저 사주 들어가지 않거든요. 예명 그냥 희망하실 그 기간 동안 태어날 기간 동안 서로 협의해서 예쁘게 불러주십시오. 그 오시는 분들이 얘가 태명이 별이에요. 별처럼 이름을 지을 수 없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답변을 드리거든요. 아, 태명은 그 불러준 예명이나 태명은 그냥 태명일 뿐이고 이름은 굳이 태명에 그 연연하지 마시고 새로운 이름으로 지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예가 있어서 아마 태명이나 예명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태명, 예명, 사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러주고 싶은 대로 예쁘게 이렇게 불러주십시오.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아이의 태명은 이제 그냥 편하게 좀 사랑을 담아서 지어주면 좋다. 대신에 그렇습니다. 장명을 네. 할 때는 좀 잘 맞춰서 이름을 지어주는 게 좋다. 아이의 태명을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좀 편하게 이름을 지어주시고 나중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잘 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 태명을 지어주는 게 좋으냐 안 지어주는 거냐 요거 갖고 또 고민하는 분들 계셔요. 지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사랑이지 않습니까? 애기 이제 태어난 애기에게. 그리고 대화하거든요. 엄마랑 이렇게 엄마랑 대화하고 하니까 소통을 하고 하니까 태명 안 불러주는 태명의 예명을 안 불러주는 것보다 불러주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요. 조금 엄마 아빠랑 상의하셔서 예쁜 태명을 좀 지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자녀의 사주가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진짜 안 좋구나라고 계속 생각을 한다면 자녀의 운이 계속해서 진짜 안 좋아질 수 있을까요? 내가 사주가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녀 운이 안 좋아지나? 예, 생각하고 운이 안 좋은 거하고 좀 차이가 있겠죠. 또 그 자녀의 사주가 안 좋다 이런 말 듣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처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정확한 사주 상담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부정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부분. 자녀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부정을 막 걸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상담이 기본이 안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책임 안 지는 말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사주가 100%가 아닌데 인생 100%가 아닌데 마치 100%처럼 막 이렇게 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바람직하지 않고 나쁜 사주는 없다 이렇게 또 유튜브 방송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물론 좋은 사주, 나쁜 사주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방향으로 좀 유리하지 않다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부모님이 자녀의 사주를 볼 때 자녀의 사주는 사주를 보는 게 아니고요. 자녀의 진로라든지 적성이라든지 정체성을 보는 게 맞거든요. 얘의 정체성이 뭐냐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자녀 이름을 지어오게 될 때 아예 공부에 뜻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얘는 공부를 너무 때려잡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공부가 우선인 사주가 있거든요. 머리 좋은 사주들이 있어요. 근데 머리 좋은 사주를 갖다 부모님이 방향제시를 잘못해 주는 거예요. 어릴 때 막 운동을 시킨다든지. 그럴 때 어릴 때 머리 좋은 애들이 운동 많이 시키게 되면 책상에 앉는 거 좀 이렇게 불편하거든요. 다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재능을 운동하는 재능으로 쓰게 돼서 뒤늦게 후회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공부에 재능이 없는데 공부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지고 한 중학교 1학년쯤까지는 잘하다가 그때부터 막 튀게 되니까 자식이 아니라 왼수가 되고 막 오히려 자식이 튀어나가고 뭐지 사춘기인가 이렇게 그 방향을 잘못 잡는 경우 있거든요. 사주의 특성에 따라서 조언을 자세하게 해드리거든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칭찬받고 대장 노릇 해야 될 사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노조 조합장이다 그러면 꼭 막 현대중공업의 노조 조합장이 아니더라도 조금 작은 회사의 노조 조합장이 된다든지 이렇게 이게 낮은 데서 그 대장 노릇 할 사람이 서울대에서 내가 꼴찌하고 이런 건 능력이 안 되고 건국대 당국대에서 막 수석하고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무한 경계시키지 말고 항상 칭찬해 주라. 그런 게 이제 정체성에 대한 그런 판단이거든요. 부모가 아실 건 얘 사주가 나쁜 사주야, 좋은 사주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얘에게 어떤 방향으로 제시를 해줘야지, 어떤 방향으로 컨트롤 해줘야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나쁜 사주에 대한 고민, 우리 아들 어떡하지? 우리 딸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갈 게 없거든요. 이런 자체인 걸 모를 때 이제 이렇게 애가 운이 나쁘다는데 어떡하지? 막 마음고생해가지고 정말 애가 조금만 사고 나도 막 큰일 당하는 것처럼 이런 경우 있어요. 상담을 할 때 너 운전하면 교통사고 다리 부러져요. 너 운전시키지 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현대사회에 운전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건 스마트폰 쓰지 말고 너 스마트폰 쓰면 눈 나빠져. 너 쓰지 마. 이렇게 같습니다. 스마트폰 안 쓰고 현대사회 살 수 있습니까? 운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사주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런 거를 알아가지고 부모가 조절을 해주고 좋은 길을 가도록 해줘야지. 우리 사회가 100%에서부터 0%에서 100%, 즉 금수저부터 흑수저까지 들어있지만 금수저 사주가 많지 않습니다. 즉 좋은 사주, 얘는 정말 훌륭한 사주야, 이런 사주가 많이 보이지 않거든요. 대다수 약점을 갖고 있으니까 그 약점 극복의 그 포인트를 두고 가셔야지. 그걸로 나쁘니까 막 이렇다. 그리고 사주하고 운은 완전히 틀립니다. 사주가 나빠도 운이 좋으면 길 잘 풀립니다. 차가 작은 차라도 길 좋은 길 가면 막 쭉 달립니다. 좋은 차라도 길이 나쁘면 능력 발휘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니까 괜히 이렇게 애 사주가 나쁘다고 해서 상처받고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나쁜 게 있다 하면 그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나쁜 쪽으로 마음고생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주가 안 좋아도 운이 좋을 수 있다. 혹시라도 이제 사주가 안 좋다는 얘기를 들으셨다면 너무 이제 상심하지 마시고 조금 좋은 운이 트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대성TV와 대간장명철학연구원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직도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은 분이 계시다 하면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